S&P 500마저 지금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희망사항, 통계적으로 볼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S&P 500이 결국에는 2월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서 이제 결국에 조정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통계를 보면서 차분하게 다음 주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통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지난 20년간 기본적으로는 이 3월 2주차에 좀 바닥을 찍고 3주차부터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닥이라는 점, 통계적으로는 오늘이 바닥이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또 FOMC나 GTC와 같은 변곡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는, 특히 올해는 대선 다음 해이기 때문에 대선에 있었던 이 다음 해 같은 경우 1분기가 성과가 가장 저조한데요. 평균적으로 0.1%만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올해가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조정 장세가 걱정이 되는 이유가 이제 당분간 떤 흐름으로 갈 거냐? 이게 잠시 동안의 조정, 코렉션이냐? 아니면 그냥 다운 슬라이딩을 가는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확률적으로 조정장이 좀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총 48번의 조정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번만 약세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약세장으로 갈 확률, 즉 하락으로 갈 확률은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기본적으로 코로나 당시의 약세장, 그리고 2022년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 고금리에 따른 고물가 약세장, 이렇게 두 번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약세장이 온다면 이것은 세 번으로 최근에 5년 내에 이렇게 세 번의 약세장이 온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가장 그나마 가까웠던 세 번의 약세장은 참 옛날에 있었던 그 7년 주기로 6년 9개월 정도에 있었던 약세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 번이라는 약세장이 온 적이 없다는 점 역시도 향후 좀 조정장이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이 기업 신용도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이 스프레드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 현재 기업들의 스프레드인데요.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 현재 여전히 살짝 오르긴 했지만 좁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은 여전히 채무 상환 능력에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증권사들 역시도 그러한 자신감을 좀 인정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분명 이러한 좀 하락장으로 갈 확률, 즉 조금 더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분명 이 빅스 지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오르는 면은 있지만 특히나 이 하락장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정말 공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이 풋볼 레이쇼인데 현재 이제 하락장에도 좀 풍매수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 좀 극단적인 두려움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역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공포 지수가 상당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이 신용이라든지 스프레드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JP 모건이 조정의 이 끝이 좀 보인다라는 톤의 이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이게 증시 상황을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것이 이제 물론 증시 상황도 사실은 함께 좀 고려를 한 것이긴 한데요. 일단 먼저 최근의 하락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하락이 아니라 펀트들이 워낙 이 수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신호를 기반으로 포지션들을 한 거다 보니까, 포지션을 조정한 거다 보니까 이번 하락은 펀트의 영향이 컸다라고 전했고, 반대로 실제로 이제 펀더멘탈에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한 50% 정도로 봤고 일반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사이로 봤었는데, 그렇지만 이 신용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침체 위험은 9에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2년간
이렇게 침체 확률을 좀 더 정확하게 맞췄던 거는 이 신용시장의 위험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가장 많은 하락이었고 이제는 좀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또 자금적인 측면에서 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월말 혹은 분기말로 지금 리밸런싱 자금이 약 1,350억 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의 ETF 자금이 지금처럼 유입이 된다면 아마 조정은 좀 대부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신용에서 바라본 위험이 낮고 또 앞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올 자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좀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JP모건이 말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장이 끝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그런 경우가 앞에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좋은 시장 상황, 좋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굉장히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는 약세장이 있었지만 나머지 4분의 3의 확률로 즉 48번 중에 36번이 조정장 이후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에 만약에 10% 하락했을 때 이렇게 주식을 사면 1개월 뒤에는 3.1% 상승하지만 3개월 뒤에는 6.5% 그리고 6개월 뒤에는 12%까지 상승하며 마지막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약 19.8%라는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만약에 지금 현재 조정장이지만 이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도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시는 20%란 1년 장기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0%면은 뭐 작년에 S&P 500 상승률에 거의 버금가는.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